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돈이라는 게 잃으면 슬프지만 뺏기면 분노가 치밀죠. 우리의 목돈을 사수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리얼하고 생생한 경제 사기 실화극장 목돈지킴 연구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승재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승재현 의원도 활발한 투자 활동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요즘 어떻습니까? 수익률이? 다 물려 있죠. 네. 그냥 뭐 물리는 것도 물리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물려요. 완전히. 특히 최근에는 또 코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샘도 불사하신다고. 기다려야 한다. 아, 기다려야 한다. 예. 버텨야 하느니라. 네네네. 네. 그게 진리이니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승재현 의원이 이제 형사 사건들 목돈 지킴 연구소지만요. 네네네. 저희 목돈 연구소의 크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패널이기 때문에 예. 스스로도 투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그럼요. 하시면서 지금 투자 활동에 뛰어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승재현 의원의 이런 열정들 참 저희가 높이 사고 있는데 아유. 괜히 저희 때문에 네. 목돈 연구소에 합류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셔서 너무 많이 물려 계셔가지고 잘 될 겁니다. 아, 진짜 저는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탄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거하고 그 코인하고 무슨 상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승재현 의원의 계좌도 곧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다. 아, 이렇게 덕담을 나누면서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가요? 뭐 그전에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긴장 상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우리가 그 시적 관점에서 한번 좀 네. 이야기를. 예. 갑자기요? 이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국제유가 하면서 다뤘거든요. 그렇죠. 예, 아, 그러셨구나. 예, 예. 이게 저는 러시아에 가봤을 때 특히 제가 우리 때는 레닌그라드, 지금은 상트페테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아 말해도 되나? 근데 이건 광고니까. 예. 그게 이렇게 그 강에 이렇게 먼 발치에서 보여요. 그게 네.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저 모습이었는데 네. 여러 가지 그 러시아 계통 쪽에 있는 그 자국에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이제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 뭐 유럽연합도 제재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게 좀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을까, 수출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 같이 한번 기도를 해서 제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늘 뭐 푸틴이 저번 초중에 뭐 그런 말은 했더라고요.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느끼셨죠? 지금 우리 승재현 의원이 너무 많은 돈이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저희 목돈지킴 연구소에서도 갑자기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집중 분석하고 계십니다. 절대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야 다시 우리 승재현 의원의 계좌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플러스로.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 저는 네. 전쟁을 반대하고 오늘 있습니다. 진짜 주제 뭐죠? 예, 오늘 명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명품 사기 사건인가요? 예, 옛날에 뭐 옛날도 아니죠. 불과 얼마 전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드라마가 있었고 그 드라마에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연예인이 인플루언서가 네. 굉장히 이렇게 화려한 흔히 말해서 플렉스라고 하죠. 네. 많은 어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명품을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입고 나왔는데 가지고도 나왔는데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품이 아닌 게 들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가품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런 인플루언서까지 과연 플렉스라는 걸 하기 위해서 가품을 가지고 입고 나오는 게 맞느냐? 네. 도대체 대한민국의 이 가품 시장은 어느 정도로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고 이 가품을 만들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고 또 그 가품을 사면 네. 혹시 소비자도 처벌받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목돈 지킴 연구소는 이제 짝퉁 사건, 짝퉁의 제조가 있겠고요. 또 유통이 있겠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소비, 네네. 우리 소비자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고 어떤 처벌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근데 짝퉁의 역사가
길죠. 아 매우 길죠. 저는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국민학교. 뭐 보이는 TV에서 가끔 그 밑에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네. 지금 대학생이냐 이렇게. 네. 그게 무슨 얘기죠? 네, 저 대학생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예. 동안이다. 나 동안이야. 그러니까 나 국민학교 나왔다. 그 얘기를 하시려는 거군요. 사람이 네. 가져야 되는 거는 동안이 아니라 동심을 가져야 되는데 요새 가슴이 굉장히 좀 딱딱해져서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되게 좀 자부심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방금 그 얘기하면서 동안의 어떤 언제나 네.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자부심은 있어야 되니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터미네이터가 나왔습니다. 네. 그게 한 83, 4년 정도에 나왔는데 네. 그때 이제 지금 굉장히 유명한 그 로고가 달려있는 뭐 나이키죠. 예, 네, 나이키. 예. 그게 이제 나왔는데 너무 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시장에 가서 네. 어머니한테 이제 그 나이키를 사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나이스를 그렇죠. 나이스를 많이 사오셨죠. 예. 그래서 참 마음이 되게 아팠던. 그래서 저희 때부터 그 어떤 명품에 대한 그렇죠. 생각들이 존재를 해왔었고 청바지도 있었잖아요. 뭐 말그림이 걸려져 있는 조다시라고 말해도 예. 되지 않나? 그거에 대한 그쵸. 지금은 없으니까 말해도 근데 되겠죠. 그게 그때는 짝퉁 가품이라기보다는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름이 바뀐 다른 아류? 예. 그러니까 좀- 그 쪼다시가 쪼다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쪼다시가 쪼다쉐, 예. 뭐 쪼다치 뭐 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다른 브랜드로 만들어졌는데 저 불현듯 건축학개론의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네네네. 그 이재훈 씨가 뭘 입는데 그 티셔츠를 뭐죠? 나이 뭐였지 그게 입고 아마 그걸 나중에 그 버리는 예, 거 예, 하는데 어머니가 예. 10년 뒤에 그걸 또 입고 있죠. 네, 맞습니다. 개땡 맞습니다. 개땡이었는데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네네네. 그게 범죄인가요? 왜냐하면 아니죠. 그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의 다른 이름을 만드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같은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S 브랜드, 뭐 C 브랜드, 뭐 H 브랜드 이런 어떤 똑같은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똑같이 의도가 있게. 똑같이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정말 그 브랜드가 이 브랜드인지를 모를 만큼 똑같이 만드는 이미테이션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범죄죠. 그건 범죄이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의 이게 말을 이 가품 시장, 예, 가품 시장이 가품시장이라고 어느 하죠. 정도인가요 지금? 뭐 위조 시장, 가품 시장이라고 말하면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4년 동안 가품으로 만들어진 가방의 적발 건수는 약 한 1,866건. 네. 그리고 이 금액 자체가 이게 진품으로 판단되는 금액으로 그걸로 해야 맞죠. 예, 산정을 네. 하거든요. 그럼 1조 5,580억 정도.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가품 시장이라는 게 그냥 일반 시장이 아니라 1조대가 넘는 가품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있으니까요. 이거 두 가지로 나오는구만요. 그러니까 네. 짝퉁 자체 가격은 4,600억인데 그렇죠. 이게 진품이었다면 1조 5,500억.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약간 느끼는 게요. 음.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짝퉁도 그 레벨이 있다는 게 맞나 봅니다. 네네. 요새 사실 짝퉁 레벨을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뭐 A급이라고 저희 때 저 대학교 다닐 있죠. 때 A급. 예, 남 동굴 시장에 가면 네. 뭐 다 가져와서 아이 학생 이거 A급이야. A급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말하면 약간 뒤떨어진 옛날 아저씨. 사람인가요? 예, 예. A급? 짝퉁 A급은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 단계 S급. 보통 우리가 스페셜이라고 이야기하는 S급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갔어요. 네. 미러급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미러라고 하는 거는 예. 그 진품을 거울에 그대로 비추었을 때 이 가품하고 똑같은 모습이 된다. 그래서 미러급으로 나오는데 이 미러급은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뭐 이렇게 이 정도의 가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H사의 핸드백이 1억이 넘는 게 있대요. 네. 저는 제 머릿속에는 상상이 안 되는데 1억이 넘는 그 가방을 살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많이 안 만드니까. 많이 안 만들고 네. 또 그 H사의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커스텀에 대한 그 세일의 목적이 다른 것도 여러 가지를 사야 정말 베스트 아이템을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세일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1억 1천만 원 상당의 그 가방이 가품 시장에서 그 아까 말한 미러급 1,300만 원에 팔린대요. 그러니까 저는 가품도 이제는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거를 네. 진짜 이렇게 그 자료를 쭉 모집하면서 제가 네. 느꼈던 정말 그 벼락 거지
느낌이 드는 게 네. 이제 나는 진품 시장에는 아예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네. 가품 시장도 생각보다 이 가품이 미륵급들은 이렇게 굉장히 가격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가품 시장에도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네. 이 가품 시장에 들어가서 가품이 진품과 거의 유사한 미륵급을 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A급을 넘어선 S급, 미러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준 전문가가 봐도 구별을 쉽게 하기는 어려운 그런 예. 단계고 가격도 지금 보니까 엄청나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드리고. 좀 더 시장, 이 짝퉁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네네. 짝퉁 시장도 커졌다. 이게 이제 명품이 커지면서 같이 이게 그렇죠. 두 개가 같이 다 움직이나 보죠. 같이 네. 올라가는 거고 사실 이제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 조금 이렇게 가격의 어떤 리즈너블 기회가 있죠. 그래, 리즈너블한 가격을 살 수 있는 곳이 살 좀 수가 있는데 현지에서 현지에 그 살수 기회가 있는데, 박탈되니까. 그 기회도 박탈되고 또 비행기를 타면 면세점에서도 조금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이거 그 넘어가시면 반드시 세금 신고하셔야 되는데 네. 거기서 그냥 지갑 작은 거 하나 정도는 살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기회도 없어지다 보니까 좀 업계를 살펴보니까 제가 2019년 대비 한 150% 정도 증가를 했고 네. 가장 뭐 많이 이제 그 가품으로 나오는 게 뭐 L사의 뭐 가방, 그다음에 뭐 R사의 시계, 그다음에 네. C사의 이제 가방, 네. 그다음에 G사의 또 가방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기 순서대로 가품도 많은 네, 거네요. 네, 네. 정확히. 그러면서 요새는 이제 하이엔드급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R사의 어떤 그 시계가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팔렸다면 그거보다 더 하이엔드급에 있는 시계도 정말 아까 미르급으로 만들어서 나오고 그 가방도 L사하고 그다음에 C사와 같이 대등한 H사 브랜드도 굉장히 이제 가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억 1천만 원짜리가 1,300만 원 정도로 나오는 굉장히 많은 가품 시장들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명품이 커지면서 짝퉁도 같이 커지는 그런 단계고요. 네네네. 근데 이걸 만드는 분들도 거의 그러면 장인 수준 아닙니까? 그 시계 같은 건 말이죠. 네네네. 그게 오토매틱이잖아요. 예, 예. 그 기술력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저 청취자분들한테 꼭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특히 지금은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안 가시는데 해외에도 이런 가품을 파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야시장에 가면 뭐 엄청 많죠. 네. 전국에. 바깥에서 보면 진짜 똑같은데 그거를 사서 국내에 들어와서 한 달 이내로 다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AS 할 수도 없고 네. 그냥 그 돈만 날릴 수 있으니까 네. 뭐 저는 가품은 절대로 사지 마라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가품을 샀을 때 그런 어떤 부작용 분명히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한 달 후에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네. 신고 건수도 많이 늘어났는데 네. 특허청에 따르면 위조 상품 신고 제보 건수는 2018년에 한 5,500건, 2019년에 6,800건, 네. 2020년에 놀라지 마십시오. 16,000건, 거의 2배, 3배 이상 늘어나는 어떤 그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에 우리가 분노 소비 또 코로나19에 좀 이렇게 닫혀 있는 마음들이 이런 어떤 가품 시장에도 좀 전파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짝퉁 문제를 다룰 때는 항상 좀 이게 본질이 많이 흔들리는 게요. 보통 우리가 사기 사건이라고 하면 네네네. 이게 맞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R사의 시계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걸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알사가 네. 아닌데 알사인 줄 알고 사는 알고 거죠. 사가지고 막 그때 막 울고불고하고 이걸 막 감정 받았는데 이게 전통인데 예, 예. 저희가 이걸 왜 아이템으로 다뤘냐면 최근에는 아예 이건 짝퉁이다를 꺼내놓고 파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약간 이제 왜곡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플렉스라는 문화를 절대로 뭐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네. 플렉스 문화가 굉장히 젊은이들 사이에 크게 많이 넓게 접근하니까 나도 무엇인가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이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파고드는 위조품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막아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런 말하면 또 꼰대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게 왜 꼰대입니까? 지금 뭐 그냥 그런 거는 얘기를 해야죠. 그런 거를 굳이 뭐. 그래서 저는 예. 명품을 찬다고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얘기. 저는 저는 가품 쓰지 말란 얘기를. 그죠? 예. 가품을 전 쓰지 말라는 사람이 명품이 되어야지 물건을 명품을 가진다고 사람이 명품이 되지는 않거든요. 네. 제가 그 모 호텔에 제가 타는 자동차 아시잖아요. 네. 예, 그 자동차를 탁 타고 가면 아무도 발렛을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제가 내리면 사람들이 발렛 하러 오거든요. 네, 좀 약간 유머를 치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제가 근데 우리 승지원 위원의 차를 여러 번 타봤지만은 승지원 위원님의 차의 문제는 차의 뭐 외관이라든가 그 브랜드가 아니라 너무나 더럽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그걸 빨리 청소하는 것이 뒤에 있는 급선무다. 책들은 언제든지 찾아서 봐야 되기 때문에 책이 아니고요. 자, 지금 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처벌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짝퉁은 처벌이 반드시 뒤따르죠. 먼저 네. 제조부터 가야 되죠. 예, 제조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 우리가 흔히 말해서 특허권 위반이기 때문에 상표법 108조 1항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등록 상표, 그 지정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처벌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고 유통도 마찬가지 네. 아닙니까? 그 용구를 그 물건을 제작, 교부, 판매, 소지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는데 처벌은 안 돼요. 소비자는 처벌은 되지 제가 않지만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지금 예. 제조 유통은 처벌인데 네네네. 누가 샀습니다. 근데 현장을 이제 급습한 거예요. 네네.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사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알고 산 거잖아요. 예, 알사 브랜드라고 알고 사면 사기가 되는데 네. 알사 브랜드가 아닌 가품이라는 걸 알고 샀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죠. 다. 예. 그래서 자기의 진위가 그대로 반영되고 그 가격을 주고 사겠다는 승낙 표시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처벌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어떤 가품 시장이 조금 줄어들기 위해서는 물론 소비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비자가 그 제작자와 그다음 유통업체에게 준 돈 있잖아요. 네. 그 돈을 저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된다. 즉 범죄 수익의 환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람의 욕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욕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명품을 가짜로 만드는 제작사와 유통사를 먼저 좀 건절하는 방법. 그 건절은 형량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범죄 수익을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조금 청취자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러시죠. 민사몰수 같은 게 있는데 민사몰수제도 좀 적극적으로 국가가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선 짝퉁 단순 구매자는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 이 규정은 옛날 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기가 아니기 네, 때문에 그 옛날에 그렇게 막 그런 알사 시계라든가 이런 거를 막 억울하게 산 분들 때문에 처벌을 안 했으나 최근은 알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범 관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데 충분히 현재까지는 예, 될 수 있죠. 입법은 아직은 없다. 네네. 그걸 또 뭐 악용하고 막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돈지킴 연구소 승재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